1923년 1월 프랑스 5개 사단이 독일 루르로 진격했습니다. 벨기에도 2개 사단을 급파했죠.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프랑스는 이후 1925년까지 2년 동안 루르를 점령합니다. 이 사건을 루르 점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9년 종결됐습니다. 그해 6월 연합국 대표들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러니 조약 내용은 독일에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오죽하면 독일인들이 이 조약을 베르사유의 명령이라고 불렀겠어요. 독일은 영토의 13%, 인구의 10%를 잃었습니다. 잠수함,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는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육군만 10만 명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독일인을 좌절하게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무려 132억 금마르크를 내놓도록 한 건데 달러로 환산하면 약 330억 달러, 약 4조 원입니다. 100여 년 전에 4조 원이었으니 지금 가치로는 수백조 원이 되죠. 전쟁 이후에 독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1달러당 환율을 비교해볼까요? 1922년 1월 200마르크가 1달러와 교환됐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는 1달러를 얻으려면 1만 8천 마르크가 필요했죠. 1년 만에 90배가 떨어진 겁니다. 이러니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1922년 말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딱한 사정을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미뤄줬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석탄과 목재라도 대신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놨죠. 얼마 후 독일의 상황은 석탄과 목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곧바로 루르를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 영국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반대했죠. 독일 국민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저항했습니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벌였죠. 결국 프랑스는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1925년 철수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와 많이 다르죠.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저항하는 프랑스인들이 이랬다니. 물론 당시 프랑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제도 위태로웠으니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나약한 자국의 바이마르 정부를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 위대한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바랐죠. 이런 분위기 정말로 위험합니다. 실제로 얼마 후 극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스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히틀러는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고 히틀러는 총통이 됐죠.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의 불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하자며 선동을 벌였죠. 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인류는 최악의 비극을 맞게 됐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프랑스가 독일을 포용했더라면, 독일에 대한 원한을 조금만 억눌렀더라면, 그래서 독일 경제가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독일 국민이 프랑스를 용서했더라면, 증오의 악순환만이라도 막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히틀러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